잃지 않는 투자원칙 49, 저자 김명환. 주식 투자는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지키려고 하면 된다. 원금을 보존하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으로만 투자하라.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으로만 투자하면 사자마자 언제 팔 것인가를 고민하고 팔자마자 다른 주식을 기웃거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식시장이 나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한다. 종목을 고르고 매수한 후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이다. 사고 파는 것을 뛰어넘어 리스크에 대한 대안과 대처 방식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라. 시장에 적절히 대응해 잃지 않는 투자를 누적시키는 것. 그것이 원금을 보존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성공 투자 방법이다. 한두 주간의 일기예보는 맞추기가 어렵지만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것을 맞추기는 쉬운 일이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마인드와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스탁스타 허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즘 핫한 주식 전문가 김명환님의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란 책입니다. 본격적으로 본 동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자인 김명환 주식투자 전문가님은 JMS의 투자자문 대표를 역임했으며 리빌드셋 대표와 리빌드 감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N 골드 투자 분석 리포트, MTN 머니원, 증권일보 등에서 주식 시황과 투자 분석을 전하는 증권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명환님은 투자자의 종목 선정 안목과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되기를 위한 대중 강연과 집필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투기가 아닌 재테크로서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대가들의 원금 보존 투자 철학을 배운다.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격언은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격언에 힘입어 주식 투자의 세계에 들어섰는데 그도 다른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초보 시절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통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패턴은 자신만의 원칙 없이 여윳돈이 아닌 자금으로 대박만을 노리고 충동적으로 몰빵하는 등 부안해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저자가 딱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집쟁이가 아닌 줏대 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주식거인들의 절대 잃지 않는 투자 원칙들을 찾아 기본부터 다시 공부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그들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자가 수립한 기본에 충실한 투자 원칙은 다음에 5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수립되었습니다. 하나, 투자 원칙은 세웠는가? 둘, 언제 살 것인가? 셋, 언제 팔 것인가? 넷, 보유할 것인가? 다섯, 손절매를 할 것인가? 본책인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는 위 5가지 핵심 질문을 토대로 하여 전설적인 주식 투자 대가들의 49가지 투자 원칙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투자 안내서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자는 총 49가지 투자 원칙 모두를 외울 필요는 없고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되는 2-3가지 원칙은 가슴에 새겨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저자는 총 49가지 투자 원칙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2-3가지 원칙은 가슴에 새겨 반드시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목차 1. 초심자의 행운을 뛰어넘어 현실적인 수익을 거둬라. 2. 충동적으로 매매한다면
잠시 주식시장을 떠나라. 3. 주식 투자는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4. 자연은 거대한 주식책이다. 5.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6. 주가의 움직임은 주정뱅이의 걸음걸이다. 7. 주식시장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라지 마라. 8. 내 기준이 아니라 미스터 마켓의 기준에 맞춰라. 9. 마법의 재테크, 주식 투자는 복리다. 10. 주식 투자는 줏대 있는 사람을 고집쟁이로 만든다. 11. 주식 투자의 심리 게임에서 이겨라. 12. 독단과 자기과시는 이성적인 투자를 방해한다. 13. 수익보다 먼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14.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라. 15. 소심파 투자자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라. 16. 이성보다 직관이 빛날 때가 있다. 17. 1년에 10배 오를 기업보다 10년에 10배 오를 기업에 투자하라. 18. 10년을 보유하지 못할 주식이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19.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20. 끼 있는 기업을 골라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21. 모의 투자와 투자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라. 22.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를 찾아라. 1. 23.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를 찾아라. 2. 24. 분산 투자와 자산 산문법을 활용하라. 25. 분산 투자에도 관심 종목을 줄여 집중하라. 26. 일희일비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27. 주식 중독자는 100% 실패한다. 28. 손절매, 주식에서 희망은 악마의 유혹이다. 29. 비관론일 때 가장 가격이 매력적이다. 30. 잿빛 현재에서 핑크빛 미래를 사라. 31.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32. 피라미딩 기법과 다우 이론을 참조하라. 33. 주식 가격의 평균을 연결한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라. 34. 배당은 기대 수익에 대한 예언이다. 35. 테마주는 별사탕이다. 36. 준거점은 직관보다는 논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하라. 37. 천장권의 호재는 팔고 바닥권의 악재는 사라. 38. 주식 투자의 구할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다. 39. 우세적 편견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40. 단순한 투자 전략이 소음과 탐욕을 이기게 한다. 41. 매매 원칙은 꺼뜨리지 말아야 할 성화의 불씨와 같다. 42. 매매 원칙은 자신과의 싸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이다. 43. 이미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44. 투자 선배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워라. 45. 박앤헌터가 되어 성장주에 투자하라. 46. 장기 투자하려면 대수의 법칙 특이점을 찾아라. 47. 리스크를 인지하고 안전 마진을 기억하라. 48. 제발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자금을 관리하라. 49. 수익률보다 가족의 행복 지수가 높아야 한다. 이상 저자가 꼽은 총 49가지의 투자 원칙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초심자의 행운을 뛰어넘어 현실적인 수익을 거둬라. 참여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 순전히 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공을 거둘 개연성이 크다. 만일 경쟁자가 10명인 어떤 시장에서 선두를 달린다면 확실한 예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경쟁자가 100만 명이나 되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별로 의기양양해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에는 그저 운이 아주 좋았을 뿐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상은 롤프 도벨리의 주식 명언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소 걸음질 치다 쥐 잡았다란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초심자의 행운과도 같은 말인데요. 보통 초심자의 행운으로 소액을 투자했을 때는 돈을 따지만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서부터 돈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아닌 순전히 운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신의 실력 때문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운이나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투자로 수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저 운이 좋았다고 겸손해야 하며 설사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더라도 다음 투자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수의 투자자와 함께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의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투자자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주식시장에는 항상 절대로 100%란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결정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과감해져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종목, 차트, 시장을 보는 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억만장자 마인드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것은 오직 본인의 열정이며 자신의 직관이다. 그와 함께 행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라. 이를 크게 거리는 편이 성공하기 더 쉽다. 크게 도전하라.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만이 위대한 성공을 거둔다. 2. 충동적으로 매매한다면 잠시 주식시장을 떠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는 성공하고 주식 투자에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집을 살 때는 몇 달을 고민하지만 주식에 투자할 때는 몇 분 만에 경해버리기 때문이다. 이상은 피터 린치의 주식 명언입니다. 피터 린치의 말대로 주식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주식을 매매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충분한 검토나 분석을 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하루하루 1분 1초 시세가 현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설사 장기 투자를 하기로 처음에 마음먹었더라도 시세를 보는 순간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자기 종목은 안 오르네 다른 종목만 오른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이어져 손실이 확대되기 십상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아마추어는 실수할 때까지 거래를 계속한다라고 했으며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미치 인준과 컴퓨터로부터 떨어져 사색하는 투자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즉, 잦은 거래를 지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강한 확신이 드는 종목을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매수해야지만 이 주식이 설사 하락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엘더는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려고 본인의 몸을 돛대에 묶은 오디세우스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자 본인의 감정 변화가 느껴지면 시장을 떠나고 권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혼란스럽거나 내외적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에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시장이 방향을 잡을 때까지 잠시 쉬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주식 투자는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절약하고 저축하여 그 자금을 최고의 수익률로 불려라. 무엇보다 참고 또 참아 오래 엎드려 있어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달콤한 열매를 얻는다. 존 템플의 주식 명언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해당됩니다.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대박을 받았던 개인 투자자는 보통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시장에서 사라져갑니다. 처음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나니 허황된 희망을 잔뜩 품게 되고 그 다음 투자에서 첫 매매 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매부터는 손실이 커질수록 무모함도 눈덩이처럼 더욱 커지는 3단계의 과정입니다. 주식이 오르니까 그저 시세에 부응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다 보면 세력들의 물량바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주가를 선도하는 세력들은 호재 뉴스와 가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가 매수에 동참하게 만드는데 이때
차트와 캔들만 맹신하고 들어갔다가는 죽지에 물려 심각한 손실을 입는 치명적인 결과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저 뉴스에만, 전문가의 입에만, 차트의 눈속임에만, 캔들의 색깔에만, 주가가 오르내리는 현상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수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자는 심리적 불안정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싸게 살 수 있을 때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리에 속해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결정, 그리고 본능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배짱이 필요하고, 배짱이 있으려면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평소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탄탄히 해놓아 실력이 쌓여 있다면 주식의 시세 변화라든지 호재와 악재 뉴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마음을 얻게 된다면 주식 투자가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 5.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개는 주인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뒤따라가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항상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살펴본다. 그러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싶으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온다. 결국 집으로 돌아갈 때 주인과 개는 항상 함께한다. 산책을 하는 주인과 강아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이나 주가도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와도 비슷한데요. 여기서 주인은 경제나 개별 주식의 실적이고, 강아지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 및 개별 주식의 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경제 상황이나 개별 주식의 실적보다 증시나 개별 주가가 6개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시는 큰 틀인 경제와 역행하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나 실적의 큰 줄기를 파악하고 방향성에 맞는 투자를 하고 기다릴 줄 안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주식 가격의 짧은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매매는 엇박자로 진행하여 수익이 없는 것을 넘어 큰 손실을 입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주가의 움직임은 주정뱅이의 걸음걸이다. 시장 가격은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오늘의 금융시장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버튼 멜키엘의 말입니다.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주정뱅이가 전에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디던 날을 보고 앞으로 내디딜 방향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고도 합니다. 이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식시장에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들과 경제, 사회 전반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과거에 확정된 정보를 토대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해석입니다. 7. 주식시장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라지 마라. 만약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었다면 나는 거리에서 동전을 줍는 노숙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워렌 버핏. 보통 사람들은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주를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기꺼이 매수하지만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식은 낮은 비용으로 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까닭은 사람들의 습성이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을 볼 가능성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바닥권에서는 매수를 꺼리지만 상승 추세가 보이면 올라타 이익을 쫓으려 합니다. 하지만 투자들이 주저하다 올라탄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가 대부분이라 금세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오히려 손실을 더 부르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말한 것처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탐욕과 두려움이 상존하는 곳이며 작전 세력은 고의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이런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효율성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8. 내 기준이 아니라 미스터 마켓의 기준에 맞춰라. 투자 정보지나 기업체 임원이 아니라 쇼핑몰과 가족들에게서 대박주를 찾아라. 이 멋진 걸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자주 질문을 던져라. 피터 린치. 사람들은 사소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불하려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한 후에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오면 이러한 일반적인 쇼핑 방법,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가치를 따지지도 않고 증권 방송이나 지인이 좋다고 추천하는 주식을 덩달아 분해서 매수했다가 커다란 손실을 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전문가나 특정 산업의 전문가가 꼭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겪게 되는 소비재의 인기를 토대로 해당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소비자라도 관심만 조금 더 기울인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실제로 던킨도너츠, 타코벨, 갭 등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굴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 알고 있고 확신하는 곳에 투자한다면 주가가 설사 하락하더라도 매매 시점이 조금 빨랐음을 인정하고 주가 상승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이유가 분명치 않은 투자자들은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해하다가 손절하거나 주가가 회복하더라도 조금의 이익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목과 산업 등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려고 철저하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 마법의 재테크, 주식 투자는 복리다. 귀금속, 원자재, 예술품 같은 유가물은 새로운 현금 가치를 창조하지 않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면 투자 가치가 거의 없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서는 수익을 재투자하는 복리효과를 통해 자동적으로 가치 증식이 이루어지지만 유가물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유가물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것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주식 투자의 매력은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극찬을 했고, 워렌 버핏은 복리에 대해 어머니가 내게 복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더 이상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연평균 26.5%의 수익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림으로써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100만 원이 50% 하락이면 50만 원이 되는데 그 50만 원을 다시 10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가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원칙 없이 충동 매매를 일삼는다면 당연히 복리 효과도 없습니다. 복리의 마술을 보통 주가가 오를 때만 적용하려고 하는데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 것도 복리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에 투자자는 절대 여윳돈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 후에 해야 하며 또한 일정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실현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11. 주식 투자의 심리게임에서 이겨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지만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종목에서 늘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 필립 피셔. 주식 투자에는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수는 매도하는 이가 있어서 가능하고 매도할 때는 매수하는 이가 있어서 가능한 상대방이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에 있어서 게임의 승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참가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에 지배되는 불완전한 심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감정에 지배된 주식 투자자는 비합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보통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했던 종목이 예상과 다르게 하락하게 되면 본인의 투자 원칙대로 손절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투자 원칙을 바꿔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손절매에는 심리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편리해서입니다. 결국 손절해야 할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전 심리 때문에 언제 상승할 것이라는 기약도 없이 무작정 본전까지 기다리거나 하는 기도 매매를 하게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매수 가격을 매도와 보유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앞으로 5,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한가 아닌가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5,000원에 과감히 파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해야 하고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 매도해야 합니다. 매도의 기준은 매수 가격이 아니라 현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2. 독단과 자기과시는 이성적인 투자를 방해한다.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단지 내가 선택한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수다. 선택은 당신 몫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절반은 바로잡는 것이다. 켄 피셔. 코넬 대학교 심리학 교수 길로비치는 그에 져서 왜 똑똑한 사람들이 쪽박을 차나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대박을 낼 주식을 고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과신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을 경향이 높다라고 지적합니다. 자기 과신은 투자 시 예측, 실행, 판단 능력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고 자신이 보유한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과대평가하게 하며 특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힘든 일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자신이 돈을 많이 번 것과 사건을 예측하는 능력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며 워렌 버핏도 또한 예측하는 일은 그 예측하는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정작 예측의 대상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투자자들은 운이 좋아 한번 큰 수익을 거두게 되면 자기 과신이 과해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강한 확신을 갖고 주식시장에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한 번에 많은 수익을 내려는 욕심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지표나 종목과 관련된 상황들이 주가의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기울어져 있어도 여전히 상황을 합리화하며 자신에게 상승 확신을 불어넣는 우를 범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독단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투자자 자신에게 판단 근거와 그 근거가 사라질 시 취할 행동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둘째, 주식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스스로 응용하고 실행하면서 학습합니다. 셋째, 투자가 성공하면 자기 자신에게 선물합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13. 수익보다 먼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100%의 수익을 2, 3년 안에 걸쳐서 얻기보다 2, 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이다. 제시 리버모어. 주식 투자에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현재도 수많은 매매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성장성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경기 순환상점에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배당금 투자 방법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방법들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올바른 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자가 이익을 낸 그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매도와 보유를 결정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초보 시절이나 지금이나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면
대개 그 실패의 원인은 과욕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욕심이 실패를 부른데 과욕으로 인한 투자 실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종목에 올인한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투자는 어쩌다 한번 성공해도 10중 8구 실패합니다. 둘째,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손절매를 하지 못하는데 원칙에 따른 손절매를 할 수 있어야 투자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손실 종목을 물타기한다. 하락한 종목에서 손실액을 일거에 만회하려고 하락 물타기를 하다가 원래 10% 손실로 그칠 게 50%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떨어졌으니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넷째, 시장에 역행한다. 투자자의 종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더라도 지수가 하락 중이라면 일단 매도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도 시장과 역행하여 상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급등주만 찾아다닌다. 대박의 욕심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손실 없는 매매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4.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라. 투자자는 특정 자산의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고, 투기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예측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 행위가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인지 아니면 그저 노름과 비슷한 투기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기가 되었든 투자가 되었든 여하튼 주식 투자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박을 꿈꾸며 무분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투자자는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투기에는 데인저가 따릅니다. 도박과 투자,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불확실성과 확실성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걸면 도박과 투기가 되고 확실한 결과에 돈을 걸면 투자가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을 야기하는 요소는 경제적 요인인 경기 변동, 시장의 동향, 금리 변동 등과 개별 종목의 실적, 미래 성장성, 현금 흐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더해져 주가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행을 바라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그 종목을 제대로 알고 매매한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잃지 않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제1원칙은 바로 아는 곳에 투자하라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주식을 소득 창출 자산의 개념으로 구입하는 사람으로 자산 보유 기간을 웬만하면 장기로 가져가며 투자 시 안전성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6. 이성보다 직관이 빛날 때가 있다.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시장을 크게 좌우하지 못한다. 피터 린치. 직관이란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책상에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 목욕탕에서 욕조의 몸을 담그는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축적된 선험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관을 선험적 지식의 총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 작전 세력의 개입 및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집결된 심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만
주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기업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좋은 기업과 좋은 투자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좋은 기업이란 현재 보유한 자산이 많고 앞으로 많은 돈을 꾸준히 벌어들여 자산이 차곡차곡 불어날 기업을 말합니다. 반면에 좋은 투자 대상은 주가가 다른 기업보다 빠르게 많이 상승할 기업을 말합니다. 주가가 기업 가치에 수렴해 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가는 기업 가치보다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에도 함께 따라 움직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기업 내용이 나쁘다고 하여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금물이며 기업 내용이 좋다 하여 주가가 쉽게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기업 분석은 기본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고 특히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성적, 분석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로 풀 수가 없을 때는 이성보다는 직관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17. 1년에 10배 오를 기업보다 10년에 10배 오를 기업에 투자하라.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의 동그라미를 치고 가치, 경영, 고난의 역사면에서 자격 미달인 기업은 제거하라. 워렌 버핏. 보통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을 거두려고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은 모두가 가치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해당 회사를 소유한다는 것이고 그 회사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기 전에 마치 배우자를 고르는 것처럼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워렌 버핏의 스승인 필립 피셔는 모든 리서치가 잘 수행된 다음에 매수했다면 그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현명하게 선택했다면 헤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실제로도 장기 투자자로 그의 펀드에는 20년 이상 보유한 종목이 상당수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 기업을 고르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쟁이 적은 기업. 둘째, 순이익이 꾸준하게 나는 기업. 셋째, 10년 후에도 계속 잘 팔릴 상품을 만드는 기업. 넷째, 제품이 단순해서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는 기업. 다섯째,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입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주식 격언도 있는데요. 이 격언의 진위는 보통 사람들은 본연의 심리상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가 보유한 주식은 좋게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는 확대 해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19.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피터 린치. 나는 한 번도 내가 보유한 주식의 목표 가격을 설정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내 투자 근거를 재검토하여 그 설득력을 평가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 있다. 좋은 주식이란 차트가 좋은 모양인 것도 아니고 운 좋게 수익을 냈던 종목도 아닙니다. 좋은 주식이란 실적이 좋고 자산 가치가 높은 주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매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이 꼭지에서 매수하여 다른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는 와중이라면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나 홀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 주가지수로 투자 시점을 잡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미인주를 골라야 합니다. 좋은 주식의 평가 기준은 여럿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첫째,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의 주식으로 해당 기업 가치의 주당 비율이 올라갑니다. 둘째, 거래량이 많고 거래가 활발한 주식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는 주식입니다. 셋째, CEO의 역량이 뛰어난 주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주식이 급등하면 그 주식이 더 좋아 보이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며 실제 가치보다 낮은 다른 주식을 과대평가하게 하여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상승하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시킵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조심스럽게 어떤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 끼 있는 기업을 골라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진정으로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는 단 몇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능력 있는 경영자가 있는 회사를 좋아한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현금은 투자할 때 가치가 있고 동시에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렌 버핏이 내세우는 기업 평가 요소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의 역사, 생산 제품과 미래 성장 가능성 같은 기업 요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CEO의 경영 자세와 도덕성 등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업의 재무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재무 요소는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등이 있습니다. 넷째, 기업의 시장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 평가를 통해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할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끼 있는 기업, 즉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 우위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모형으로는 VRIO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V는 value, 가치로 특정한 자원과 능력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기회를 이용하고 위협을 중화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R은 rarity, 희소성으로 어느 자원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서만 소유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I는 immutability, 모방 가능성으로 어느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그 자원을 획득, 개발하는 데 있어 원가에 대한 우위를 가지는가를 말합니다. O는 organization, 조직으로 어느 기업의 정책과 과정들이 그 기업이 소유한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업 역량이 가치 있고 희귀하며 모방이 어렵고 조직화되어 있는 기업이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21. 모의 투자와 투자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라. 큰 돈을 걸기 전에 일단 작은 시험 비용부터 걸어보라. 결과 분석은 감정적인 매매에 대한 교정 수단이다. 이전과 이후 노트를 작성하라. 제시 리버모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모의 투자는 잘못된 매매 방식을 교정하고 투자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입니다. 즉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많은 수익을 쫓지 말고 원금을 지켜나가려는 운영작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일지를 쓰면서 자기가 매매한 기록을 남겨둔다면 투자와 연관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매매 복귀를 통해 잘못된 투자 습관을 찾아내고 다음 매매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일지를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한 종목을 적고 매수 가격과 수량을 적습니다. 2. 예정 투자 기간을 적습니다. 3. 매수 결정일과 실제 매수 일자를 적습니다. 4. 매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게 실적이든 차트이든 재료이든 말입니다. 5. 매도 가격과 수량을 적고 실제 투자 기간을 적습니다. 6. 예상 매도일과 실제 매도일을 적습니다. 7. 매수와 매도의 결정 근거가 다른 경우에 그 요인을 자세히 적습니다. 이렇게 매매일지 작성을 통해 매일같이 자신의 매매를 반성하고 고민한다면 돈을 잃고 싶어도 잃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최소한 1년만이라도 주식 매매일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를 찾아라. 1.
PER은 주식시장 최고의 심판관이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헷갈릴 때는 복잡한 고민 말고 저 PER주만 골라 매입하면 된다. 존 네프. PER은 주가가 그 회사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1,000원이고 한 주당 수익이 1,000원이라면 PER은 1이 됩니다. PER이 1인 회사에 투자하면 이 기업이 같은 수준으로 수익을 낼 경우 1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후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투자 이익이 됩니다. 당연히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낮으면 좋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투자할 때 PER이 낮으면 좋긴 하지만 PER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IT 업종이면 IT 업종끼리, 건설 업종이면 건설 업종끼리,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 회사와 비교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PER 수치가 다른데 전통 업종이나 성장이 둔화된 업종의 종목은 PER 수치가 낮고 성장형이거나 시장 주도 업종은 PER과 PBR이 매우 높습니다. PER이 주식시장의 최고 심판관이라고 말하는 존 네프의 저 PER주 선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력 종목보다 PER은 절반 수준이어야 합니다. 둘째, 매년 7% 이상 성장해야 하고 수익 성장률을 판단하는 기간은 5년이 적절합니다. 셋째, 높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당이 없다고 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까지 제외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넷째, 총 수익률을 PER로 나눈 수치가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수익의 턴어라운드보다 6에서 9개월 이전에 매수하여 투자자들이 한창 몰릴 때 매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강력한 펀더멘털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건전한 재무 안전성, 안정적인 현금 흐름, 높은 시장 지배력 등입니다. 또한 보통 주가 예측의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 추세선 등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움되지 않을 때는 라운드 프라이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운드 프라이스란 가격의 변곡점으로서 1만원대의 주식이 2만원대로 가거나 2천원대의 주식이 3천원대로 가는 등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100, 1000, 만, 10만 등 단위의 변화를 말합니다. 1만원에서 1만 5천원대의 변화도 라운드 프라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원칙으로서 저항과 지지, 돌파 매매를 적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전략의 한 요소로 라운드 프라이스를 추가한다면 승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라운드 프라이스는 주가의 버블을 만드는 데 한몫을 하기도 하는데요. 라운드 프라이스에는 기업의 실적이나 호재성 뉴스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25. 분산 투자에도 관심 종목을 줄여 집중하라.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는 한 가지 주식이 잘 모르는 10가지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 확신 없는 대상으로 지분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위험하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종목을 대량 보유하라. 존 메이너드 케인스. 투자금 1억 원을 10개의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게 과연 올바른 투자일까요? 물론 손실에 대한 부담금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역으로 이익도 별로입니다. 시간 가치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본전이라 하더라도 손해에 가깝습니다. 투자에 있어 개인이나 기업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분산보다는 집중이 훨씬 습니다. 월가의 증권왕 제럴드 로브는 너무 많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계란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은 뒤 최선을 다해 바구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관심 종목이 많고 투자한 종목이 너무 많으면 매매 집중도가 떨어져서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관심 종목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종목을 30에서 50개 내로 골라내고 그 중에서 매매할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굴한 종목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심 종목의 교체는 시장의 주도주가 변했을 때만 해야지 잦은 관심 종목의 교체는 기존 관심 종목에 추가로 관심 종목을 늘리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과 공략 종목 수를 줄이고 그 종목의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26. 일이 일비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경기 불안과 주가 폭락은 곧 투자 기회다. 끝나지 않는 불황은 없으며 위험은 단지 경기 변동의 일부일 뿐이다. 불황과 폭락에도 웃으면서 주식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라 할 수 있다. 워렌 버핏, 월가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도 바보가 있으니 언제나 거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주식이란 원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추세에 대한 이해 없이 언제나 거래한다면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손실도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 세력들도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쉬운 이익을 위해 이미 급등한 종목에 들어가 손실을 키우는 어리석은 매매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해산물도 제철에 먹어야 제맛이 나듯이 주식도 때가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전어는 잡히지만 가을 전어만큼 미각을 자극하지 못할 뿐더러 사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전어를 제대로 먹기 위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좋은 주식을 사려거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정보나 자금 등 항상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말은 즉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테크닉은 바로 사야 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7. 주식 중독자는 100% 실패한다.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건전한 투자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것은 결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는 피터 린치가 쓴 이기는 투자에서 그는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랙스완에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칠면조 이야기를 예로 들어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칠면조의 입장에서 주인은 자기를 위해 매일 먹이를 가져다주는 사람일 뿐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이란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추수감사절에 음식 재료로 목이 베이고 나서야 깨달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고 이를 매매에 적용합니다. 동전을 100회만 던져도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런 패턴을 규칙이라고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우연히 파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부자들의 생각법이란 책의 작가 하노백은 경고합니다.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멕시코 총잡이에 비유합니다. 멕시코에서 명사수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벽에 마구총을 쏜 다음에 총알 자국이 몰려있는 주위에 관역을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 매매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주식 중독자들이 많은데요. 가정에 근거한 수많은 매매 방식은 투자자로 하여금 흥분, 조급, 한탕주의,
매매 중독을 낳습니다. 차라리 매번 손실만 난다면 결국 포기함으로써 매매 중독에 빠지지 않을 텐데, 문제는 10번 잃고 한 번 따는 경우와 같은 손실과 수익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어쩌다 걸린 행운을 실력이라 착각하고 대박줄을 잡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투자자로 하여금 중독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종국에는 손실만 커지는 매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률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하고 유연한 매매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28. 손절매. 주식에서 희망은 악마의 유혹이다. 연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 마라. 이미 끝난 주식에 미련을 갖지 마라. 피터 린치.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처의 말이라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확신하는 바에 의지하여 진리를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투자자는 왜 그렇지? 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주식이 하락할 것이 명백히 보일 때에는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과감히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손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본전 심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는 기다리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때 손절매를 하지 못하면 시간과 돈 모두 날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매를 하지 못하는 까닭은 먼저 자기가 산 주식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를 이탈했다는 인지 자체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지선을 설정하고 손절 가격도 정해놓고서도 주가가 이탈 시 과감히 손절매를 못하는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기기적으로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보유 주식의 반이라도 팔아서 심리적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손절매가 두렵지 않으려면 한 종목당 부담되지 않을 금액만 투자하는 등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하고 몰빵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방에 1억 1000금을 얻으려는 과욕과 탐욕을 자제해야 합니다. 29. 비관론일 때 가장 가격이 매력적이다. 나는 경기든 기업이든 비관적인 분위기일 때 투자를 더 많이 한다.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가격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매매를 하는 스캘퍼, 며칠을 주기로 사고파는 스윙, 몇 달을 보유하겠다는 생각하에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 적금을 들듯이 주식을 매수하는 장기 투자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돈을 쫓고 있습니다. 그중 워렌 버핏이 구사하는 투자 방법은 망하지 않을 주식을 깊은 바닥에서 사서 충분한 수익을 줄 때까지 보유하는 장기 투자 방법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망하지 않을 기업이어야 하고, 둘째는 깊은 바닥에서 매수해야 하며, 마지막 셋째는 충분한 수익을 줄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같이 망하지 않을 초우량주를 매수하더라도 수익이 조금만 나면 참지 못하고 매도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깊은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도 감히 하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가는 적정 주가 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는데 커다란 외부 악재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본질과는 별 상관없이 시장과 동반하여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평상시라면 비싸게 사야만 하는 우량한 종목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때 과감히 주식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글로벌한 외부 악재로 인해서 종합 주가지수가 급락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다 결국엔 지수를 원래 상태나 그 이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 2003년 카드 사태, 2004년 중국 쇼크,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사건을 겪고 나서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상식과 냉철함만 잃지 않는다면 이런 외부 악재에 겁먹지 않고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0. 잿빛 현재에서 핑크빛 미래를 살아.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존 템플턴. 역발상 투자란 것이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주식은 피하고 현재는 차갑지만 곧 서서히 달아오를 주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핑크빛 전망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주가가 비싸지만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주식은 비교적 저가이므로 그런 주식을 찾아 매수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발상 투자가 저렴하게만 한 주식, 대중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주식,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주식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발상 투자의 저자인 데이비드 드래머는 단순히 저 PER주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과잉 반응을 역이용한 투자를 권합니다. 대중들은 시장이 상승하면 낙관적이고 시장이 하락하면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고 PER주들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 시장 수익률을 밑돌고 저 PER주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시장 수익률을 웃돕니다. 데이비드 드래머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역발상 투자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기주와 비인기주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에 결과적으로 비인기주의 실적이 나중에는 인기주의 실적을 추월한다. 둘째, 거래 비용을 줄여라. 셋째, 저 PER주를 매수한 후에 PER이 시장 컨센서스에 접근하면 그 주식을 다른 역발상 주식으로 교체하라. 넷째, 기업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원동력이 될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숨겨진 이면을 보라. 다섯째, 우리가 선택하는 전략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에 합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31.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실제는 거래량이고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가가 움직이는 두 가지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며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측정하는 수밖에 없다. 조셉 그랜빌.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거래량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다. 거래량은 세력들의 발자취다. 거래량의 꼭지는 주가의 꼭지다. 거래량은 주가의 에너지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 말들은 거래량의 중요성을 표현한 주식 격언들입니다. 버프 도르마이어는 거래량으로 투자하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가 시장에 대한 증거라면 거래량은 시장의 진위를 탐색하는 거짓말 탐지기다. 거래량은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지 확신의 강도와 범위를 알려줍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거래량이 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오르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대시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우이론에서 로버트 레아는 거래량은 의견의 괴리를 나타낸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견이 차이가 클수록 각 진영은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들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매수자와 매도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포지션을 취함으로 거래량은 늘어난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으면 당분간 그 가격이 적당하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량의 기본 이론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을 만들면 매수의 신호고, 주가가 고가일 때 거래량이 늘면서 장대 음봉 캔들을 만든다면 매도의 신호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저가에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서 매수하고 고가에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가에서 거래량이 감소할 때 매수했던 투자자는 거래량이 늘면 수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37. 천장권의 호재는 팔고 바닥권의 악재는 사라. 때때로 기관 투자가들은 육중한 악마처럼 몇몇 주식을 기업가치 대비 엄청난 박앤세일 수준으로 짓밟아 놓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평가되게 만들어 가치 투자자들에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세스 클라먼. 때때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려 개미들에게 투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는 경우에 개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달콤한 정보를 발표한 후 자신의 물량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천장권에서 호재 공시가 계속해서 뉴스화된다면 매도해야 하고 바닥권에서 악재 공시가 발표된다면 주가 폭락 시 매수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장과 바닥을 확인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인데요. 천장과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혼마 문헤이사가 개발한 사카타 5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카타 5법은 3산, 3천, 3공, 3평, 3법의 5가지 이론으로서 3산은 고점에서 봉우리가 3개가 형성되는 형태로 주가 상승 이후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반전되는 패턴입니다. 3천은 3중 바닥형이라고도 불리며 주가가 저점을 올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장기간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패턴입니다. 3병은 주가가 바닥 국면에서 짧은 양봉이 연달아 3번 나타나면 적산병의 출현이라고 해서 강한 주가 상승을 의미하고 반대로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을 의미하는 짧은 음봉이 3번 나타나면 흑산병이라고 하여 폭락장을 의미합니다. 3공은 3일 연속 갭 상승이 이어지거나 갭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3일 연속 갭 상승이 이어지면 매도해야 하고 3일 연속 갭 하락이 이어지면 매수 시점을 뜻합니다. 3법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사고, 팔고, 쉬어라 는 3가지 법칙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싸게 사서 비쌀 때 팔고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쉬라는 말입니다. 천장권에서는 온갖 호재가 난무합니다. 현재 급등한 주가보다 높은 주가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시장이 발표하고 그에 응하듯 개인 투자자들은 장밋빛 전망에 심취해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입을 모아 주가의 상승을 말한다면 대개 주가는 이미 천장권인 경우입니다. 반면에 주가 바닥권은 모든 투자자가 고래를 돌릴 대로 이때는 호재가 나와도 매수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바닥권에서는 두려움 또는 공포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38. 주식 투자의 구할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다. 언제나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판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천재라고 여긴다. 나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여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원칙은 간단한데요. 바로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하면 됩니다.
원칙은 간단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주식이 쌀 때가 언제였는지, 주식이 비쌀 때가 언제였는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쌀 때 팔아야 한다가 정답이지만 그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를 가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건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가가 방향성을 정했는가? 둘째, 현재 주가의 상태는 어떠한가? 셋째, 주가가 현재 투자자들의 매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넷째, 나중에 매수를 이어갈 투자자가 있는가입니다. 39. 우세적 편견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불완전하다. 참가자의 견해와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 법이다. 때때로 그 불일치 정도가 아주 미약해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참가자의 실수, 편견, 오해 등으로 역사는 빚어진다. 조지 소로스는 사회의 모든 현상은 인지기능과 조작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순환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주장을 담은 재귀성 이론에서 시장은 일정한 균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극한에 도달해야만 안정기조로 되돌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세상의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 시장 가설과 반대됩니다. 주가는 기초적 경향과 더불어 우세적 편에 영향을 받고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주듯이 관찰 대상도 관찰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는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투자자는 주가에 영향을 주고 주가는 다시 투자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수많은 요소들에서 징후를 찾고 이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이론을 설명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자기가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그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론이 공개되는 순간 다른 투자자들과 시장에 영향을 끼쳐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재귀성 이론에서는 투자자들이 추세의 시작점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가의 우상향 추세를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면 그때부터 지배적인 편견이 주가의 상승을 가속화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낙폭을 키우면 더 이상 주가가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지 않게 되어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40. 단순한 투자 전략이 소음과 탐욕을 이기게 한다. 가치 투자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정작 어려운 부분은 분석 기술이나 계산 방식에 있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다. 세스 클라먼 GE의 회장을 지낸 잭 웰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들이 단순해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그들은 단순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을 우려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정반대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가장 단순하다라고 말입니다. 주식 투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순한 주식 투자 전략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이때 투자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첫째,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매매 원칙은 빈번한 매매를 하게 합니다. 둘째, 단순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매할 때 상승 종목에 이끌려 매수에 가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기 매매든 장기 매매든 자신이 정한 단순함을 반복해야 합니다. 언뜻 쉬워 보이지만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은 수급에 의해서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뉴스로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실적에 의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는 재료 매매, 수급 매매, 실적주 매매, 상한가 매매 등
셀 수 없이 많은 주식 매매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과연 이렇게 흔들리는 투자 원칙으로 과연 수익이 났는지를 묻는다면 대답은 글쎄입니다. 만약 본인이 매수한 종목이 하락하면 그제서야 인터넷 게시판 등을 뒤지면서 상승을 기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원칙 없이 투자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1. 매매 원칙은 꺼뜨리지 말아야 할 성화의 불씨와 같다. 투자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오로지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는 건전하고 전도 유망한 투자 원칙이며 둘째는 월스트리트에서 인기 없는 투자 원칙이다. 벤자민 그레이엄. 투자자가 목표로 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도 매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후에도 상승이 계속되면 얻게 될 수익의 기회에 대한 탐욕 때문이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주식을 매수하기 어려운 것은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욕과 공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투자자 자신이 확립한 원칙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42. 매매 원칙은 자신과의 싸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이다. 투자란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로켓 과학자처럼 뛰어난 두뇌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력은 필수적이다. 워렌 버핏. 43. 이미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절대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존 템플던. 48. 제발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라.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비밀 중 하나는 그들이 매도해야만 하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하는 것입니다.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때 투자자는 단기 국채나 예금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세스 클라먼. 돈은 시간 가치를 포함합니다. 여윳돈이 아니라면 단기 매매일수록 심리적으로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 투자에 막차를 타게 됩니다. 49. 수익률보다 가족의 행복 지수가 높아야 한다. 주식 투자의 최종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행복을 얻는 것이다. 당신의 가족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제시 리버모어. 주식은 잃은 돈보다 딴 돈이 많으면 성공하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주식 투자 중에도 환희와 고통을 맛보기도 하지만 가족에겐 그 외에 진한 친밀감과 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그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되면 가족은 그 결과에 기속됩니다. 저자는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당신의 가족의 행복을 얻기 위함임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하며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기쁨과 가족의 안락을 동시에 잡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충고로 아이와 아내 또는 남편이 본인의 수익률에 행복하리라는 착각은 버리라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김명아님의 주식 투자 책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재테크 마인드 및 주식 투자 관련 서적 리뷰를 하는데 정말 아주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